드림웍스가 내놓은 최고의 작품 중 하나가 바로 드래곤 길들이기 3부작이죠. 그래서 이 작품이 실사 리부트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나와도 그리 놀랍지는 않습니다. 약간 놀랍긴 하지만 아주 놀랄 정도는 아니에요. 괜찮아. 너를 해치지 않을 거야. 실사 리메이크에 대한 기대든 걱정이든 지금이 이 시대를 초월한 3부작을 돌아보고 등장인물을 선한 쪽부터 악한 쪽까지 순위를 매기기에 딱 좋은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버크와 그 너머의 순수한 주민들부터 살펴볼 겁니다. 이 캐릭터들이 선한 인물들입니다. 이번엔 히컵에게 선함의 금메달을 주었습니다. 가장 선한 캐릭터를 고를 때 논쟁은 결국 주인공 히컵과 그의 아버지 스토이크 중에서 결정됐습니다. 지난번에는 스토이크가 금메달을 차지했었죠. 두 후보 모두 강력하지만 이번엔 히컵에게 더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처음엔 퍼프한 아버지를 닮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속지 마세요. 히컵은 그의 아버지만큼이나 용감하고 용맹한 바이킹입니다. 처음에는 어설프고 용을 잡아 사회적 지위를 높이려다 마을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도 하죠. 저런 용을 쓰러뜨리면 분명 여자친구가 생길 거야. 하지만 나이트 퓨리를 죽일 기회가 왔을 때 그는 자신이 죽이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뭐 사람마다 다르니까. 강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히컵은 다른 바이킹들에게 드래곤이 마음씨가 착하고 자기 방어를 위해서만 상대를 죽인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거는 훌륭한 족장이 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히컵이 우리 목록의 최상위에 있는 진짜 이유는 그의 많은 장점들 외에도 적어도 도덕적으로 볼 때 그가 큰 결점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히컵의 가장 나쁜 행동은 첫 영화 첫 장면에서 마을 사람들을 뚱뚱뚱하다고 부른 것이었지만 그것도 단순한 농담이었습니다. 우리끼리지만 마을 사람들은 덜 먹어도 될 것 같지 않아요? 결국 히컵은 아버지의 마을에 대한 헌신과 어머니의 드래곤 보호에 대한 열정을 모두 가진 사람이라서 버크에서 가장 고귀한 주민으로 뽑히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선함의 은메달은 히컵의 아버지이자 고인이 된 버크 족장 스토이크 대왕가 차지했습니다. 만약 첫 번째 영화만 봤다면 스토이크가 이렇게 높은 순위에 있는 걸 보고 놀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영화의 스토이크는 좀 무리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물론 그걸로 그를 너무 탓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힘이 정의인 바이킹 문화에서 자랐고 용을 죽이는 것이 안전과 사회적 지위를 위해 필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늘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히컵에게 보인 엄격한 사랑이 가끔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히컵이 훈련에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군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너 누구야, 버클락? 양육에 부족함이 있었지만 스토이크는 빠르게 잘못을 만회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히컵에게 모든 일에 대해 사과했고 자신의 인정을 받기 위해 레드데스를 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영화에서는 그의 좋은 면모를 더 많이 보여줍니다. 그는 아내가 돌아오지 않은 것을 바로 용서하고 그녀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합니다. 투슬리스가 드라고에게 조종당할 때 스토이크는 히컵을 지키려다 눈앞에서 날아온 에너지 공격을 맞고 목숨을 잃습니다. 히든월드는 또한 스토이크의 성격에 대해 좀 더 알 수 있게 해주었는데 그가 드래곤의 보금자리를 찾아내어 봉인해서 인간과 드래곤이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게 하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젠가 나는 히든월드를 찾아내서 그곳을 보민할 거야. 물론 그는 거칠었지만 스토이크는 늘 직설적이고 때로는 잘못된 방식으로 평화를 위해 싸웠어요. 3위 3명 중 한 명은 투슬리스입니다. 이 캐릭터는 소개가 필요 없죠. 투슬리스가 히컵에게 마음을 여는데 시간이 걸린 것도 이해됩니다. 투슬리스는 처음에는 히컵뿐만 아니라 다른 드래곤들에게도 상당히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죠. 이건 그 불쌍한 생명체들이 얼마나 큰 압박을 받고 있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둘이 친구가 되고 나서는 투슬리스는 히컵에게 가장 든든한 아군임을 보여줍니다. 투슬리스는 히컵이 아스트리드와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일종의 윙맨 역할을 했죠. 아스트리드가 두 사람에게 너무 심하게 군 것에 대해 사과하도록 사실상 강요했고 그녀에게 구름 위를 나는 로맨틱한 비행으로 보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인정할게요. 이거 정말 멋지네요. 투슬리스는 히컵과 버크 모두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맞서왔습니다. 첫 영화에선 레드데스 폭발에서 히컵을 지켰고 두 번째 영화에선 알파 드래곤에 도전했습니다. 투슬리스의 단점은 그가 인간보다 감정 지능이 낮은 드래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투슬리스를 나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한 상징적인 드래곤에서 또 다른 드래곤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스톰플라이입니다. 아스트리드의 드래곤은 데들리 네더이지만 악당이 아닌 이상 그녀는 그냥 평범한 네더에 가깝죠. 스톰플라이는 대부분의 드래곤처럼 거대한 강아지 같아요. 정말 진지하게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영화에서 에렛이 히컵에 무기를 던지자
스톤플라이는 가져오기 놀이로 착각해 바로 주워왔습니다. 이로써 스톤플라이가 헌신적인 친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번의 가져오기 놀이가 스톤플라이가 에렛을 드라고 부하들에게서 지키는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이 한 번의 친절한 행동이 사실상 에렛의 구원 이야기를 시작하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에서 스톤플라이에게 큰 공을 돌려야 합니다. 다음은 온순한 거인 크림슨 고어 거터로 가장 거대한 드래곤 중 하나입니다. 이 큰 무스 드래곤은 대규모 재산 피해를 일으키지만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영화에서 구조된 뒤 이 녀석은 히컵이 그리멜의 함정에 빠졌을 때 그들을 도와 음해를 갚았습니다. 스톤플라이처럼 크림슨도 관계 중심적이며 마지막 전투에서 피시미트 편을 든 모습이 이를 보여줍니다. 내가 너라면 그렇게 안 할 거야. 말이 나온 김에 이제 피시미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그를 어떻게 선영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그에 대해 더 할 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는 기분 내킬 때만 도와주는 아기 드래곤이에요. 사실 이건 모든 아기 드래곤에게도 적용돼요. 특히 히컵과 친구들이 드라고를 물리치고 모두를 구한 그 그룹이요. 그들이 항상 말을 잘 듣진 않지만 친구들이 필요할 때는 함께했죠. 좋아요. 마지막으로 미트러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피시레그스의 그런 크리자 피시미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피시레그스가 둘의 이름을 합쳐 아기 이름을 지은 건 그냥 넘어가실 건가요? 의문은 접어두고 미트러그도 다른 드래곤만큼 도움이 됩니다. 전사의 드래곤이자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건 쉽지 않으니 그녀를 인정해야겠죠. 그렇긴 해도 자신의 아기를 전쟁터에 자주 데려가는 건 아무리 좋게 봐도 꽤 의심스러운 양육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베이비스타를 구하세요. 추장 얘기는 했으니 이제 만화처럼 우스꽝스러운 그의 절친 고버를 이야기해봅시다. 이 시리즈에서 죽음은 혼란스럽지만 마음가짐은 바른 캐릭터가 있다면 그건 바로 고버입니다. 고버는 정말로 든든하고 다정한 인물이에요. 그는 말을 신중히 고르는데 능숙하지 않습니다. 고버가 히컵에게 네가 아닌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격려의 의미로 한 말이 실제로는 야, 너에 관한 모든 게 다 잘못됐어. 알겠지? 라고 들릴 수도 있습니다. 폴, 이제 그만해야 해. 이거 그는 둔감하고 심지어 편집증적일 때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스토인만큼이나 자기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이 달라지진 않아. 그에 대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악의 평가는 약간 눈치가 없다는 점을 빼면 고버가 10대 아이들에게 시키는 위험한 바이킹 훈련일 거야. 하지만 변명을 하자면 히컵이 그들의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드래곤을 죽이는 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악으로 여겨졌으니까 그 점 때문에 그에게 너무 많은 점수를 깎을 수는 없어. 히컵의 적에서 연인으로 가는 서사의 다른 한 축은 아스트리드야. 히컵의 인기가 없다는 게 바이킹 훈련이 시작되면서 더 분명해졌어. 피슈레그를 빼고 모두 히컵을 놀렸지만 아스트리드는 처음에만 엄격하게 대했어. 그녀가 드래곤과의 싸움을 진지하게 생각했기 때문이야. 하지만 이것 때문에 아스트리드는 약간 자만심을 가지게 되고 히컵이 훈련에서 그녀를 이기기 시작하자 점점 더 불만이 쌓여서 그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거의 스토킹에 가까울 정도로 히컵을 따라다니게 됐어. 이 점은 아스트리드에게 질투 센터 메달을 줄 만하지만 그녀는 히컵에 대한 충성심으로 이를 만회한다. 둘은 금방 친구가 되고 나중에는 더 가까워졌어. 투슬리스가 그들을 구름 위로 태워주고 심지어 드래곤의 은신처까지 안내해줬지. 드래곤을 사냥하는 게 아스트리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리드는 히컵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방법을 찾을 때까지 은신처의 위치를 비밀로 하겠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켰어. 히컵이 낙담할 때마다 아스트리드는 곁에서 그를 격려하며 버크를 위해 바보 같고 위험한 일도 계속하라고 응원한다. 그게 내가 아는 히컵이야. 아스트리드는 충성심, 리더십, 변화 수용 덕분에 목록에서 높은 순위에 오를 자격이 있어. 다음은 투슬리스의 음에 해당하는 라이트 퓨리야. 이 희귀한 아름다움은 히컵 일행이 라그나르의 드래곤 포획단을 습격할 때 남은 유일한 드래곤이었고 브레니도 그녀가 투슬리스를 납치하려는 계획의 핵심 열쇠였다. 첫 영화의 투슬리스처럼 라이트 퓨리도 처음엔 차갑고 거리를 뒀어. 내 생각엔 그녀가 투슬리스를 바다에 한 번쯤 떨어뜨리려 했던 것 같아. 그녀가 방어적으로 행동한 것뿐이라고 변호할 수도 있겠지. 그건 맞는 말이야. 그리고 영화 마지막에 투슬리스와 히컵 둘 다를 구해줬으니까 그녀는 영웅이라는 칭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 마을 장로 고디에 대해서도 잠시 언급하겠다. 그녀는 주요 인물들을 제외하면 이야기에서 주목받는 몇 안 되는 버크 사람 중 한 명이야. 하지만 그마저도 주로 조용히 장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도지. 예를 들면 대회에서 우승자를 선언하는 것 같은 일이야. 하지만 그녀는 항상 마을 사람들을 도와주기 때문에 모두에게 사랑받고 있어. 그래서 신비로운 면이 있긴 하지만 고디는 좋은 인물로 분류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이제 고디보다 말이 더 많은 남자에 대해 얘기해보자. 피시레그스는 히컵 팀의 정찰 담당이고 드래곤 덕후야. 이건 좋은 뜻이야. 특정 종류의 드래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그게
기본적인 식별이든 전투 전략이든 PC 레그스가 바로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야. 난 그걸 7번쯤 읽었어. 그는 히컵 반 친구 중 히컵에게 일부러 못되게 굴지 않는 유일한 사람이다. 아마 그들도 PC 레그스를 자주 따돌렸기 때문일 것이다. PC 레그스는 똑똑하고 친절할 뿐 아니라 마음씨도 매우 착해. 특히 미트러그의 아기 드래곤 피시미트에게는 더 그렇지. 피시레그스는 돌봐줄 사람이 없어 불편해도 피시미트를 전투에 데려갔어. 피시레그스는 이름이 우스꽝스러워. 이번엔 정반대인 스컬크러셔. 스토이크의 드래곤을 보자. 스토이크처럼 스컬크러셔도 보호 본능이 강해. 목숨 걸고 남을 지키려는 의지가 있어. 스토이크는 처음에는 누구보다도 드래곤을 싫어했지만 스컬크러셔는 결국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좋은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어. 두 번째 영화에서 히컵이 드라고를 찾으러 떠났을 때 스토이크가 히컵을 추적하는데도 큰 도움을 줬지. 스컬크러셔는 관대해. LS이 변한 뒤 그를 라이더로 받아들인 걸 보면 알 수 있어. 스컬크러셔. 다음은 발카의 드래곤 클라우드 점퍼야. 처음엔 위압적이지만 클라우드 점퍼도 마음씨가 아주 고와. 어느 장면에서는 자신과 투슬리스 둘을 위해 준비된 엄청난 양의 음식을 혼자서 다 먹어치웠어. 하지만 투슬리스가 있다는 걸 알아차리자 음식을 나눠주기로 했지. 좀 더럽긴 하지만 친절하기도 하지. 좋은 카테고리 마지막쯤에 고보의 애완 드래곤 그럼피를 만난다. 이제 드래곤에 대해 감이 오지? 이들은 평화로운 생명체로 꼭 필요할 때만 공격해. 그럼피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럼피가 고보 작업장에서 대장간 불을 자주 꺼트리는 걸 보면 게으름뱅이 메달을 줘야 할 것 같아. 게으름뱅이라는 이름은 별로 멋지지 않았던 것 같아. 정말 기발한 드래곤 이름에 대해 얘기해볼까? 비와일더 비스트가 그 예야. 발카가 드래곤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그녀는 이 장엄한 거대한 생명체를 만나게 되었어. 비와일더 비스트는 투슬리스 등장 전까지 알파 드래곤으로 알려졌어. 또 자신에게 복종하는 드래곤을 통제하고 보호해. 이 거대한 녀석은 더 말할 게 없어. 다만 저 드래곤의 힘을 더 나쁜 일에 쓸 수 있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더 이상 지체하지 않고 이제 우리의 좋은 카테고리를 마무리할 시간이야. 바로 그 못 말리는 에렛이야. 에렛은 숙련된 드래곤 사냥꾼으로 드라고 블러드비스트가 그에게 여러 드래곤을 가져오라고 맡길 만큼 유명했다. 신뢰보다는 더 요구한 셈이지만 에렛이 드래곤을 납치할 때 그렇게 무자비했던 건 변명할 수 있지만 만약 드래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면 드라고가 그를 고문하거나 죽였을 테고 어쩌면 둘 다 했을 수도 있었으니까. 에렛은 이미 그 남자에게 낙인 찍힌 적이 있고 드라고는 앞으로 봐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럼에도 에렛은 스톤플라이가 그를 지키려다 잡힌 후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한다. 이제 내가 은혜를 갚을 차례야. 선택의 여지가 많지는 않았지만 자신과 아스트리드의 생명이 위협받았을 때 그는 드라고의 부하들과 싸워서 자신들과 그들의 드래곤을 구해냈어. 그리고 이건 아스트리드가 그를 인질로 잡은 이후의 일이야. 참고로 에렛은 스토이크 사후 스컬크러셔를 돌보며 버크에서 사람들과 드래곤을 괴물들로부터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다. 괴물들은 드래곤을 이용해 사악한 계획을 꾸민다. 부원의 이야기는 끝났으니 이제 더 모호한 회색지대로 넘어가자. 충격일 수 있지만 우리는 히컵의 어머니 발카를 이 회색지대에 둘 거야. 알아. 어떻게 그녀가 우리 순위에서 이렇게 낮을 수 있냐고 생각하겠지. 히컵이 평화를 지키려는 열정은 발카에게서 물려받은 거야. 결국 그 생각이 인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카는 사람들과 드래곤이 화해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했지. 발카는 아기 히컵과 순수하게 놀고 있는 드래곤을 보고 그들의 선함을 완전히 확신하게 됐어. 그건 스토이크가 위협이라고 생각했던 드래곤으로부터 아들을 지키려고 달려들기 전의 일이었지. 그 과정에서 스토이크는 드래곤을 놀라게 했어. 이 일로 발카는 마을을 떠나 드래곤들과 새 삶을 시작했어. 나는 그들 사이에서 20년 동안 살아왔어. 이건 우리에게 도덕적 딜레마야. 물론 발카는 항상 드래곤을 위해 싸워. 그녀는 드래곤이 평화롭다는 걸 알았고 사람들이 믿어주길 바랐어. 남편조차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을 때 당연히 그녀는 큰 충격을 받았지.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완전히 버리는 건 변명이 될 수 없어. 그녀는 남편이 자신이 20년 동안 죽은 줄로 믿게도 했고 남편이 수십 년간 버크를 혼자 다스리게 하며 아들이 성인 될 때까지 그의 삶에서 없었어. 그녀가 두 번째 영화에서 히컵을 우연히 만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을 계속했을 거야. 이 정도면 그녀는 충분히 회색 영역에 속하는 행동이야. 그래도 모든 종류의 드래곤들은 발카를 믿을 수 있어. 호브고블린처럼 말이야. 이 작은 녀석들은 나쁜 징조로 여겨지는데 고버는 이들이 나타나자마자 버크가 저주받았다고 확신했을 정도야. 얘네들은 나쁜 징조야. 우린 저주받았어. 얘네들은 꽤 혼란스럽긴 하지만 나쁜 징조라는 건 좀 과장된 말일지도 몰라. 그리멜과의 마지막 전투에서
이 녀석들은 마지막 순간에 라그나르에게 달려들어서 고벌을 구해줬거든. 일단은 얘네들을 도덕적으로 애매한 징조라고 부르자. 다음은 세 마리의 드래곤, 바프, 벨치, 그리고 후팽이야. 이 셋을 함께 순위에 올린 이유는 각각 러프넛, 터프넛, 그리고 스노틀라우트의 드래곤이기 때문이지. 이 드래곤들은 라이더 성격을 어느 정도 공유해. 바프와 벨치는 혼란스럽고 중립적이며 장난기 많아. 긴장된 상황에서도 자주 다투고 자신들이 만든 파괴를 지나치게 즐거워해. 후팽은 두 번째 머리는 없지만 자신을 불태우는 능력 덕분에 더 강한 파괴력을 갖고 있어. 그래도 대부분의 드래곤들처럼 이들은 인간과 드래곤 모두를 기꺼이 보호하려고 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의 산물일 뿐이야. 이제 그 이야기는 접어두고 다음 차례가 스노틀라우트라는 건 아마 놀랄 일도 아닐 거야. 스노틀라우트가 꼭 나쁜 녀석은 아니야. 그에게도 장점이 있어. 히컵을 도와 드래곤과 인간을 구하고 숨겨진 부드러운 면도 보여줘. 스토이크가 죽었을 때 네가 눈물 닦는 걸 봤어, 스노틀라우트. 너만 그런 게 아니었어. 하지만 스노틀라우트는 이타신보다 사회적 지위에 더 신경 써. 스노틀라우트는 히컵이 훈련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잘하기 전까지는 완전히 못되게 굴었어. 그리고 그 이후에도 스노틀라우트가 태도를 바꾼 건 그게 인기 있는 행동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지. 자만심 많은 스노틀라우트는 프라이드 센터 메달을 받을 만해. 그래도 반에 괴롭히는 애들 중에선 제일 덜 나쁜 편이라 더 낮게 볼 수 없어. 다음은 터프넛이야. 터프넛도 대부분 멤버처럼 처음엔 히컵을 괴롭혔고 그 잔인함이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타나. 그가 러프넛이 그리멜에게 잡혔던 걸 알았을 때 난 러프넛이 매일 어떤 애인지 알아. 멍청하잖아 라고 말해. 야, 그녀가 죽었을 수도 있잖아. 걔네들이 러프넛이랑 같이 있으면 난 걔네들이 더 걱정돼. 그의 진짜 장점은 히컵이 족장일 때 가장 기꺼이 곁에 있으려는 거야. 그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번째 영화 중반부터 히컵의 조력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하고 히컵이 어떤 계획을 세우든 가장 먼저 찬성 의사를 밝히는 사람이야. 놀리는 게 집요하긴 하지만 터프넛은 냉정한 사람은 아니야. 그냥 좀 재수없는 녀석일 뿐이지. 탈색지대를 완성하는 건 그의 쌍둥이 러프넛이야. 이것도 아마 놀랍지 않을 거야. 러프넛은 시리즈 전체에서 가장 말썽꾸러기 중 한 명이야. 아무리 좋은 날이어도 말이지. 스노틀라우트와 피쉬레그가 그녀의 관심을 두고 경쟁하자 러프넛은 이를 이용해 그들을 괴롭혔고 한 번은 스노틀라우트를 땅에 묻기도 했어. 점차 그들이 집착하는 걸 즐기게 됐지. 모든 남자애들이 나를 좋아해. 그리고 에레덱에 잠깐 반했던 것 때문에 그녀에게 욕망센터 메달도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알아야 할 게 있는데 이 여자애는 에레덱에 납치당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심하게 빠졌었어. 세 번째 영화에서 그녀는 마음을 정리했지만 다시 그리멜에게 납치됐다가 그리멜이 그녀가 짜증나 풀어줬다. 이 여자애는 관심 있는 남자 배선 작전도 위험하게 하지만 너무 웃겨서 미워할 수가 없어. 그녀가 결코 나쁘진 않지만 다른 버크 주민들과 차별화되는 특별한 장점이 많지는 않아. 그래서 러프넛을 악당이 아닌 캐릭터들 중에서 가장 영웅적이지 않은 인물로 꼽아야 할 것 같아. 이제 버크 캐릭터 중 가장 어두운 시면으로 들어갈 시간이야. 이제부터는 나쁜 쪽, 악한 쪽 캐릭터들이야. 이 부문에서 첫 번째는 라그나르 더록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 시리즈에서 가장 기발한 바이킹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 그만큼 대단하단 얘기지. 기발한 이름이 좋은 사람을 만들진 않아. 라그나르는 장난기 있어 보여도 드라고의 부하로서 세계 정복에 써먹을 드래곤을 잡는 데는 무자비. 라그나르는 드래곤 조련사든 우연히 휘말린 사람이든 방해하면 해를 입히는데 주저하지 않아. 그래도 완전히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그가 패배한 건 호브고블러 하나의 귀여움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야. 비워서 만약 그가 그 공격을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면 호브고블러 구하원을 열 수도 있었겠지. 분명히 거기서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그렇지? 5위는 처음으로 악해 보이는 드래곤 종족 데스그리퍼입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드래곤을 죽이는 드래곤이에요. 공정하게 말하자면 그리멜에 따르면 이들은 자신의 독에 취해 있었고 선하게 행동할 선택권이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보는 건 그리멜의 계획에서 전쟁 기계로 이용되는 모습뿐인데 솔직히 말해 그리 좋은 첫인상은 아닙니다. 이들보다 더 밑바닥까지 떨어진 드래곤도 있습니다. 드라고의 비윌더 비스트는 데스그리퍼들처럼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이 녀석은 알파에 따라 복종합니다. 문제는 이 괴물의 알파가 세상을 드래곤 군대로 지배하려는 무자비한 전쟁 군주라는 점입니다. 솔직히 생각해보면 정말 웃긴 패배였어요. 투슬리스가 알파 드래곤이 되자 드라고의 오른팔 드래곤은 내 잘못이야 형 하며 바닷속 깊이 내려갔고 그 과정에서 드라고도 익사했을 것 같아요. 어떤 의미로도 좋은 전적은 아니지만 완전히 자기 의지로 행동한 악당들은 더 많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의 악당 덕메달리스트
레드데스가 등장합니다. 자, 시작부터 레드데스는 뻔뻔하게도 자기 이름을 레드데스라고 지었는데 사실은 빨간색보다는 회색에 더 가깝죠. 담은 제쳐두고 이 녀석은 통제 중인 드래곤들에게 정기적으로 먹이를 바치게 하는 뻔뻔함이 있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움직이기엔 너무 게으른 탓이겠죠. 이 녀석에게 식탐과 탐욕 메달을 줍니다. 그리고 그런 피해 업무 성과만 아니었으면 나태 메달도 받았을 겁니다. 레드데스가 단순히 먹으려고만 했다면 어느 정도는 변호할 수 있었겠지만 사실은 부하들에게 사냥을 전부시키고 충분한 먹이를 가져오지 않으면 그 부하들까지도 바로 잡아먹는다는 점입니다. 악의 은메달은 그리멜 더 그리즐리가 차지했습니다. 솔직히 상위 2명 중 누가 더 나쁜지 결정하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리멜은 봐줄 만한 구석이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전혀 없다는 뜻이죠. 그는 투슬리스와 라이트 피리를 제외한 모든 나이트 피리를 학살한 인물입니다. 그의 드래곤 사냥 실력은 유명해 라그나르가 투슬리스를 잡으라고 고용했습니다. 그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중세 밀렵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드래곤들을 죽이기 위해 직접 드래곤들을 세뇌시키기까지 하죠. 결국 드래곤을 이용해 드래곤을 파괴한 셈입니다.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프레퍼스처럼 그는 길을 막는 사람을 죽이는데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가장 사악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멜은 뚜렷하게 선한 면모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이 부분은 따옴표로 묶어야겠네요. 영웅적 행위로 유명해지는 것 외에 거창한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최고의 악당 금메달을 블러드비스트 대신 드라고에게 주겠습니다. 처음부터 드라고는 그리멜보다 더 동정심을 자아냅니다. 그는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이유가 있습니다. 용의 공격으로 가족과 마을을 잃었기 때문이죠. 이제 그는 진정한 알파 남성의 상징처럼 세계를 돌아다니며 용들을 지배하고 협박과 고문을 통해 자신을 따르려는 모든 이들을 통제하며 저항하는 자는 죽입니다. 그는 스토이크의 친구들을 보호를 대가로 자신을 지도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죽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잔혹함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에렛이 충성했음에도 그를 죽이려 했고 발카가 여자임을 알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모두 잃으면 누구나 변하죠. 그렇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에렛에게 변명만 제공했을 뿐입니다. 드라고가 과거를 히컵에게 말했을 때 히컵은 그의 위선을 지적하고 드라고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와서는 오직 권력을 위해서만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후회도 전혀 보이지 않고 완전히 공감할 만한 면모도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남자는 세계 정복을 위해 용들을 노예로 삼아 사람들을 죽이는 데서 진정한 즐거움을 느낍니다. 저는 그리멜을 옹호하지 않지만 드라고에 비해 그는 그저 사냥을 좋아하는 악질적인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드라고는 다른 등장인물들보다 훨씬 더 강한 피해 갈망과 악의, 사악함을 지녔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악의 금메달을 줄 수 없습니다.